자, 안녕하세요. 부자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로우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코인이 지금 그래도 어제 유의 종목으로 기간이 연장됐어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요. 그 전에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이죠. 2시쯤 올라와가지고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봐야겠죠. 일단 이 플로우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얘가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NFT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한번 상상이 있었어요. 근데 2021년도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락을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한 하락을 한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차트를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NFT 게임 최적화된 콘텐츠 블록체인으로 주목이다. 2025년 9월까지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얘가 찌라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근데 이제 진짜라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삼성이 매수를 했다. 이 얘기가 옛날부터 돌았어요. 그러면은 삼성도 이 코인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손실이 그죠? 있었겠죠. 근데 그 관련된 뉴스 기사 뭐 이런 걸 찾아봐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데 삼성이 매수를 했어? 야, 그러면 떨어져도 뭐 이유가 있겠구나. 언젠간 올라오겠구나 하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지금이 저점이겠구나 하면서 매수를 들어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하락을 했을까? 자,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게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거래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약간 경고를 주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미 지금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업비트가 임의로 찍은 게 아니라 법령과 거래 지원 모험 사례에 근거해서 조치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업비트 단독이 아니라 닥사죠.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얘네가 회원사들에게 의해서 동시에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플로우가 현재 업비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데 플로우 코인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내려가면 보이죠? 그러면은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 바이낸스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업비트. 자, 일단 이것만 보게 되면은 삼성이 매수했다.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잡코인인가? 그죠? 싶긴 해요. 근데 차트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사기라고 봐도 되겠는데 미친 듯한 하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최근에 더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뭔가 불안해. 그리고 거래 유의 종목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자, 일단은 왜 됐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을 한다라고 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발행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거는 맨날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 코인 검색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검색을 해봤어. 그런데 여기 해킹 피해, 그죠? 요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 그러면 이 해킹이 최근에는 너무 자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방어를 잘 하는데 이 해킹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 근데 연장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일단은 많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날짜를 먼저 보겠습니다. 1월 14일까지 지켜보겠다. 그죠? 유의 종목으로 지켜보겠다.
근데 지켜보고 나서 나왔죠. 1월 14일에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2월 13일까지 지켜보겠대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플로우 재단 측이 거래소와 닥사에 이제 약간 당연히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설득을 좀 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원래는 아까 1월 14일이잖아요. 이때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긴장을 풀 수는 없겠죠. 2월 13일에 상폐가 되던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던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10개의 종목 중에서 9개는 제가 봤을 땐 10개였습니다. 하지만 100%는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같이 좀 보실 텐데 일단은 플로우 차트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거를 좀 먼저 보실게요. 유의 종목 지정됐으니까 조심해라 얘기 나와주고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또 똑같은 추가적인 급락이 또 나왔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하락을 보시려면은 주봉 그리고 월봉을 보셔야 해요. 그죠? 이 미친 듯한 하락 말도 안 되는 차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코인이긴 한데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떻게 탈출할까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차트 좀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요 때가 있고 요 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하락할 때 요 추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그때도 이제 뭐 그냥 되게 흔한 거예요. 저게 진짜로 말 그대로 해킹 이런 이슈 혹은 추가 발행량에 따른 이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슈가 있으면서 쭉 가. 이때 뭐예요? 당연히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된 겁니다. 유의 종목에 심지어 1년 동안 빗썸에서 지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빗썸에서 유의 종목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끄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자, 해제가 결국은 됐고 갑자기 인공위성 발표한다 그러고 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대통령, 부통령 막 만나면서 엄청나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슈들이고 유의 종목 해제가 되자마자 그동안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지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 악재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됐다라고 하면서 유의 해제도 빔이 있습니다. 빔. 그 빔이 출발을 했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좀 많이 강한 거죠. 5일선 타고 가는 상승은 좀 많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11선 지지를 받고 5일선 추가적인 상승을 미친 듯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상승률만 보시게 되면요. 700 그죠? 700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이 종목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의 해제 빔 이게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죠. 자금이 빠지고 그에 따라서 크레딧 코인도 이런 구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 그래서 이제 이때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이슈가 뭐냐면요.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올 때예요.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제일 다시 돌아와서 플로우를 봐야겠죠. 플로우 코인
이제 현 구간에서 많이 좀 힘든 구간을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플로우 코인이 기존에도 딱히 별로 안 좋았고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폭락까지 했어. 근데 이 매수세는 뭐예요? 그죠? 이 아래 꼬리,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매수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렸다가 다시, 그죠? 이 가격을 방어를 해주네. 여기 매수세 또 들어왔었네. 그죠? 지금 얘네가 5일선 저항받고 10일선 저항받고 20일선 저항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얘가 매수세가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 얘를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나요? 그죠? 저가라서 들어왔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미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서 매수를 못합니다. 맞죠? 근데 이런 거래량을 그려줄 수 있는 큰 손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 그죠? 그럼 쟤는 왜 매수를 할까? 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답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현 구간에서 얘네들은요, 평단가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단가 세팅을 하고 결과가 두 개라 그랬죠. 상장 폐지 혹은 유의 해제 두 개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의 해제 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상폐 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맞죠? 자, 기존에 이 코인도 엄청나게 좀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에서 막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죠?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기존 보유자, 기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들어왔었던 얘네가 기존 물량과 함께 매도, 탈출, 세력도 물렸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하냐? 지들이 뭐 올라갈 때까지 막 하면은 개미들만 탈출하고 좋다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평단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올려서 매도, 차익 실현 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털고 끝내는 마지막으로 한 방 올리는 거. 그게 상패 빔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 빔 하나는 나온다라는 소리고 그에 따른 준비다, 준비 물량이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유의 해제냐 혹은 상패냐 그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분히 대응, 그죠?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 기회, 잡고 좀 약손절이 될 수 있겠죠. 혹은 평단가에 따라서 수익 매도까지도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우 코인만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평단가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봐가지고 그동안에 손실 본 거를 메꾸시는 게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한 저점 구간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좋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 빠집니다. 얘는 그럼 비트가 올라가는 거고 MV, RV, Z스코어 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럴 상황에서 같이 가야 될 코인 RWA, AI, 알트 그리고 비트, 이더리움, 솔라나 그 중에서 우리가 분할로 좀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자의 형태로 같이 전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측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4494에 1098번 추진이 가능한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다가 그냥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여기다 종목별로 주소록이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발송의 형태로 소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왜 파는지에 대한 우선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비중과 매도 비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뭐 60% 그땐 너무나도 확신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6% 이렇게 가요. 즉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장은 특히나 그리고 알트 코인들은 특히나 언젠가는 100% 매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진행하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바쁘시더라도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화장실 가서라도 지정가를 놔서 대응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또 힘들어지죠. 또 올라가면 아쉽고. 그래서 확인 자주 하셔가지고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셔야지만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저도 채널이 성장하고요. 그래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